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아침 6시 21분입니다. 자, 현재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의 지붕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 서울 남산 해발 262m 고지 위로 남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남서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 잠실 수중보의 풍경입니다. 잠실 수중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폭포수처럼 요란합니다. 자, 현재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전북 새만금에서 어제 전국의 8개 시도로 분산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한 37,000명 정도의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국의 8개 시도로 분산해서 128개 숙소로 분산 이동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서 이곳 한강에 강바람이 좀 세게 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세진 않은데요. 태풍의 영향에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서 그런지 바람이 좀 세게 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이 8월 9일 수요일인데요. 내일 밤, 즉 8월 10일 목요일 밤에 서울을 태풍 카눈이 관통한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와 퇴영식을 하게 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 세계 잼버리 대회가 폭염 등으로 인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부디 잘 마무리돼 가지고 세계의 꿈나무들, 세계 청소년들, 세계 청소년 문화 올림픽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심어지지 않고 좋은 전화 위복을 하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폭염 등으로 인해서 파행을 겪었던 잼버리 대회가 결국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는 걸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현재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배경으로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의 지붕이 전방 2km 정도 지점에 보입니다.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서울 남산 해발 262m 고지가 보이고요.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된 잠실 수중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를 세워뒀는데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해서 지금 조계종의 전국에 100여 개의 사찰에서도 템플 스테이 장소로 산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수천 개의 사찰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오늘 자전거 출근길에는 전국의 사찰과 관련해서 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서기 피서철에는 산과 바다를 찾아 더위를 피해 여행, 바캉스를 즐기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다보다는 산에 있는 계곡이 훨씬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사찰들은 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전국의 사찰들과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절과 관련해서 템플이죠. 템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 또 삼보사찰, 또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대한민국의 7개 사찰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정멸보궁, 그 다음에 삼보사찰,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6년쯤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우리나라 7개 사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그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5개 지역에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그 5군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 중입니다. 과거에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오셔서 현재 전국의 5개 지역의 사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첫째, 설악산 봉정암입니다. 설악산 봉정암은 해발 1200m 고도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찰 암자 중에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암자가 설악산 봉정암입니다. 백담사에 3개의 암자가 있는데요. 영시암, 봉정암, 그 다음에 또 하나 암자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그 백담사 소속된 3개 암자 중에 하나인 봉정암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 중이고요. 또 한 군데는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경남 양산의 통도사. 그 다음이 오대산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오대산 들어가면 월정사에서 쭉 한 6km 정도 전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상원사에 도달하는데요. 상원사에서 오대산 정상 비로봉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오대산 정멸보궁.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에도 있고 강원도 영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5대 정멸보궁이 설악산 봉정암, 경남 양산의 통도사,
오대산 정멸보궁,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과 강원도 정선에도 있습니다. 그 강원도 영월 정선은 법흥사, 정암사 이 사찰에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나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5군데 정멸보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삼보사찰입니다.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가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있듯이 불교에서는 불법승이라고 세 가지의 보물이 있죠. 세 가지의 보물, 삼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삼보사찰이 첫째, 불보사찰, 부처님을 모시는 불보사찰이 경남 양산의 통도사. 그 다음에 법보사찰, 불교의 경전인 불경을 모시고 있는, 즉 8만 대장경을 보관 중인 경남 합천의 해인사가 법보사찰입니다. 법보사찰 8만 대장경이라는 불경을 보관 중이다 해가지고 법보사찰이 경남 합천의 해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 순천의 송광사가 승보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와 고려왕조 시절에 나라의 스승인 국사, 임금의 스승인 왕사, 국사와 왕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사찰이 승려들의 산실, 명승들의 산실인 전남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향유하신 우리 법정 스님도 송광사 출신이신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승보사찰이 전남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교의 세 가지의 보물인 삼보사찰이 경남 양산의 통도사가 불보사찰, 경남 합천의 해인사가 법보사찰, 전남 순천의 송광사가 승보사찰입니다. 그래서 삼보사찰 중에 불보사찰인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아까 5대 정멸보궁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불보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산의 통도사, 거기에서 약 1-2km 거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평산마을이 있죠. 자, 그 경남 양산 통도사에는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 중인 거죠. 그래서 보통 불교에 절에 들어가면은 가장 큰 본당이 대웅전인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부처님 불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 중이기 때문에 굳이 부처님의 불상을 거기에다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양산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그 모양을 하고 있는 불상이죠. 불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산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고 그 불상 역할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보사찰, 불교의 경전인 불경을 보존 중인 법보사찰이 경남 합천의 해인사인데요. 자, 해인사 8만대장경이라는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 보존 중이죠. 그곳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제가 이제 풍납토성 나들목 도착 약 150m 전인데요. 여기 한강변에 자전거를 멈추고 마무리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자전거길 힘차게 질주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멈춰서 마무리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 갓길에다 자전거를 주차하고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산책로와 자전거길인데요. 자, 이곳은 이곳 안쪽에도 이렇게 산책로가 흙길로 있습니다. 흙길로 있는데 수풀이 무성해서 이리 가기는 어렵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독서를 하는 분도 보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 안정적인 기반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의 케이블 개수는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입니다. 자, 현재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이파리들이 풀들이죠. 풀 이파리들이 좀 바람에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에 지금 한강 남쪽변 이 강물, 한강의 강물도 바람에 굉장히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강은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강물이 이렇게 세차게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출렁거리지가 않는데 현재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어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한강의 강물도 그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강물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아침 6시 한 39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밤 8월 10일 목요일 밤에 태풍 카눈이 수도 서울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30시간 후면 태풍 카눈이 수도 서울을 관통하게 되면 피해가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서 이 한강 남쪽변의 강물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의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삼보사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보사찰 중에 법보사찰에 해당이 되는 경남 합천의 해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보존 중이어서 불교의 경전 팔만대장경이 보관 중이라 해서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그곳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국군 지휘부에서는 공군 조종사에게 합천 해인사를 폭격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군 조종사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매우 소중한 유물인 팔만대장경이 보관 중인 경남 합천 해인사를 폭격을 하게 되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문화유산까지 다 불타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만대장경이 온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자, 그곳이 바로 경남 합천의 해인사 불교의 경전인 팔만대장경이 보존 중인 바로 법보사찰 해인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한 6년쯤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전국의 7대 사찰이 있습니다. 7개 사찰, 전국의 수천 개의 사찰 중에 7대 사찰에 선정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의 대중화에 얼마나 기여했냐, 또
승려 숫자, 또 신도 숫자, 그 다음에 그 사찰까지의 접근성, 또 템플스테이 현황, 뭐 다양한 요소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우리나라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6년쯤 전에 선정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7개 사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는 서산대사의 의발이 보존 중입니다. 임진왜란 승리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승병과 의병의 역할도 컸다라고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국난을 맞이해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셔서 외적을 상대로 싸우셨었는데요. 그 승병들의 총지휘관이 바로 유정 사명대사이시고 그분의 스승이 휴정 서산대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서산대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유품을 전남 해남 땅 대흥사에다 보관해라. 승려에 있어서 의발이라는 것은 승려의 정체성과 관련된 승려의 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승려분들은 무소유의 삶을 사시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거의 없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발입니다. 의발은 승복할 때 옷, 의자, 의고, 발이라는 것은 승려분들이 식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밥그릇을 바루라 하죠. 바루. 그래서 그 밥그릇을 바루 공양, 식사하시는 것을 바루 공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식기죠. 식기를 바루라고 합니다. 바루.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승복할 때 옷, 의자, 의에다가 바루할 때 발자 해가지고 합해서 의발이라고 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승려분들한테는 분신과 같은 게 승려의 상징성,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승려분들의 상징성이 바로 의발인데요. 서산대사님의 의발이 그분의 유언에 따라 전남 해남 대흥사에 보존 중입니다. 그 대흥사가 바로 전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전국의 7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고시공부하시던 시절에 그곳에서 잠시 고시공부를 하셨다라고 스스로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전남 해남의 대흥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남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전남 순천의 서남사, 송광사가 아니라 서남사입니다. 자, 전남 순천에 조계산 도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조계산을 가운데에 두고 한쪽에는 삼보사찰인 송광사가 있고 그 산 반대편에는 전국의 7대 사찰, 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7개 사찰 중에 하나인 서남사가 있습니다. 서남사. 자, 그 서남사, 전남 순천의 서남사와 삼보사찰 중에 승보사찰인 송광사가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서남사 해우소가 굉장히 유명하죠. 화장실을 근심을 푸는 장소다 해서 해우소라고 하는데요. 서남사의 해우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대 사찰 중에 두 번째가 전남 순천의 서남사, 세 번째가 충남 공주의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네 번째가 충북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경북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부석사에 무량수전이라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무량수전이 경북 영주의 부석사에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석사가 다섯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경북 안동의 봉정사입니다. 경북 안동의 봉정사. 일곱 번째가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통도사. 그 통도사에서 20km의 거리에 평산마을이 있고, 그곳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책방도 개점을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셨는데요. 자, 그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에 불보 사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전국의 7대 사찰 중에 하나에 속하기도 해서 경남 양산의 통도사는 정말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오셔서 보관 중인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이 설악산 공정암, 오대산 정멸보궁, 경남 양산의 통도사, 강원도 영월과 강원도 정선에 있는 법풍사와 정암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3대 불보사찰, 우리나라 삼보사찰이 불교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개념이 있듯이 불교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부처님과 불경과 스님입니다. 부처님과 불경과 스님, 그걸 세 가지의 보물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보사찰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라 해서 불보사찰인 경남 양산의 통도사,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인 불경을 모시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경남천의 해인사, 그 다음에 그 승려, 국사, 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승려의 산실 전남 순천의 송강사, 이 세 가지가 각각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로 우리나라 삼보사찰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우리나라의 7개 사찰이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는데요. 전남 해남의 대흥사, 전남 순천의 서남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충북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 경북 영주의 부석사, 경북 안동의 봉정사, 마지막으로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그 다음에 삼보사찰,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7개 사찰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이곳 서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 서울 한강변에도 강물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온 이곳 한강도 강물이 굉장히 세차게 출렁거리고 있고요. 이 한강변의 풀들도 나무 풀들이 이파리가 굉장히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 풍납도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강북 지역의 한강 북쪽의 서울시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숲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에 우리나라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차산 해발 296m 고지가 보이고요. 그 동쪽에 세라톤 워커힐 호텔도 보입니다. 우리 서울의 5대 일출 명소가 지금 보고 계시는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접경지대에 있는 아차산, 그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응봉산, 그 다음에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팔각정,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쪽으로 있는 선유도 공원, 마지막으로 이틀 후 8월 11일 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퇴영식이 개최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한강 북쪽의 북동쪽 방향의 아차산도 5대 일출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새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에는 저런 5대 일출 명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새해에 힘찬 출발을 기원을 합니다. 자, 지금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이곳 한강변에도 나뭇가지가 풀 이파리들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고요. 한강의 강물도 세차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월 9일 수요일 아침 6시 한 54분인데요. 내일 밤에 8월 10일 목요일 밤에 태풍 카눈이 수도 서울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한 30시간 정도 후에 태풍 카눈이 수도 서울을 관통해서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태세를 갖추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한강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쾌, 통쾌, 상쾌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뜻깊은 나날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 풀들이 한강변의 풀들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강물도 세차게 출렁거리고 있고요. 자,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서울 하늘인데요. 이제 30시간쯤 후에 태풍 카눈이 이곳을 관통할 것 같습니다. 대비태세 잘 갖추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